긴 설명보다 먼저 제가 CCTV 영상과 함께 어떤 사건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흰색 SUV 차량이 저렇게 여성을 태워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바로 옆에 조수석에 태운 것 같죠? 그리고 2차선을 하면서 바로 갑니다. SUV 고급 차량. 그런데 잠시 뒤에 저렇게 저 여성, 어이구, 비틀거리면서 길에 쓰러집니다. 그 뒤에 한 남성이 저 여성을 길가로 끌고 가는데요. 그리고 경찰차가 오니까 잠깐 기다리고 뭔가 조치를 취할 것처럼 액션을 취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간 뒤에 본인이 타고 왔던 차량 그대로 어디론가 탈항을 합니다.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만취한 여성에게 접근해 성추행하는 다음에 저렇게 길가에 내버려 두었는데 네. 결국 실명에까지 이르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성이 아마 넘어지면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뇌출혈, 그리고 두개골 골정, 그리고 왼쪽 눈이 결국에는 시신경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실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옆에 경찰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가해자 남성이 본인이 동행인인 것처럼 해서 지나가게 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사람이 같은 형태의 범죄를 과거에도 저지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술 취한 여성에게 한 5명,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했던 혐의가 2021년도에 있었는데 그걸로 징역 2년을 살게 되었어요. 올해 4월에 이미 출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예. 반성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태워서 보냈고 성추행 뒤에 길가에 끌고서 방치한 다음에 아까 보셨죠? 경찰차 지나가니까 마치 뭔가 본인이 구해줄 것처럼 행동을 취하는 듯하다가 경찰차 가니까 바로 본인 차에 타서 갈 길 가고요. 근데 이제 그 홍종성 기자님, 이게 연예인들이 이끄는 유명 기획사 임원이라면서요? 임원 출신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는 회사고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여서 제가 이제 취재를 했지만 그 부분까지 지금 뭐 사회이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강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의 복역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요. 말씀드리면 지금 누구라고 말하면 너무나 유명한 여자 배우, 남자 배우 할 것 없이 스타 배우들을 거느린 한 3개, 적어도 3개 소속사에 우리나라 국내 소속사에 투자 형태로 이제 말하자면 거느리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네. 홍콩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여기에 대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23년 4월에 이제 싱가포르 이제 증시 쪽 공시를 통해서 사임이 됐습니다. 사임이 이례적으로 공시가 됐는데 대표 사임, 최고 경영자 사임. 이때 이유가 가정적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정적인 문제인지 또 다른 그냥 애둘러 표현한 다른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 문서를 보면 이 대표도 이제 고씨성을 가진 이 대표도 본인도 동의했다. 나의 사임에 대해서 동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거대 어떤 회사다 이것만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가요? 취했지만 차에 타기 전에 분명히 비틀거리긴 해도 혼자 걷고 있었고 혼자 차에 탔습니다. 예. 그런데 그 20-30분 동안 차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추행 말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리면서 이렇게 머리 완전히 두개골이 골절되고 이렇게 시신경이 손상돼서 실명까지 올 정도로 이 상처가 입을 만큼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릴 때 그냥 머리를 바닥에 박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은 차에 탄 전후에 저 여성의 그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이 포인트를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차 집에 취한 것 같은데 집에 데려다 줄까 이런 선의도 요즘에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어떤 지인관계지 무슨 일면식 없는지 이전 사건에서는 일면식이 없었습니다만 어떤 연유로 타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자발적으로 탔고 성추행을 당했으면 보통 어떤 상황입니까?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문이 열리자마자
꼬꾸라지고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쳐서 지금 뇌출혈이 일고 두개골이 골절되고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실명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끌고 가시는 거 보셨죠? 영상에서. 정말 마치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듯이 쭉쭉 끌고 갔고요.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다면 경찰차가 지나갈 때 구조 손이라도 들고 어떤 신음소리라도 내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더라도 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처를 잘해서 경찰차가 오니까 딱 본인 몸으로 막으면서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취한 여자친구 챙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지금 대처를 잘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사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 강전혜 변호사님. 네. 출소 넉 달 만에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또 구속을 면하게 됐는지, 왜 기각됐는지 그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올해 4월에 출소를 했고요. 사건은 올해 8월에 있었던 것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에 염려가 있어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된 것이죠.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속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면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피해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 손상으로 눈도 실명이 되고 그리고 두개골 골절, 뇌출혈 굉장히 크게 다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이 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예. 언론에서는 이 변호인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뭡니까? 전관예우 뭐 이런 겁니까? 예, 지금 영장 전담 판사와 예. 이 가해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나 이건 뭐 추측성 뭐 맞습니다. 의혹적이긴 합니다만. 예, 예.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번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피해자의 지금 실명 그리고 몸 상태 처참합니다. 영상과 함께 과거에 있었던 넉 달 전 사건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